임현식, 한국 대중문화의 오랜 벗이자 따뜻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따스한 여운을 남겼던 그의 삶은 그러나 조용히 들여다보면 한없이 슬프고 쓸쓸한 그림자로 물들어 있다. 그는 언제나 촬영장에서는 유쾌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과 끝내 감당하지 못한 상실의 무게가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했던 순간은 사랑하는 아내, 서동자를 잃은 그날이었다. 임현식은 누구보다 아내를 아끼는 알처가로 잘 알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도 잔인하게 짧았다. 2004년 아내는 AMB 드라마의 촬영 도중 늑막염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고 곧이어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아내는 지인들에게조차 자신의 병을 알리지 않았다. 끝까지 조용히 버텼지만 결국 병세가 위중해진 후에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뒤늦게 비보를 접했다. 향년 54세. 그녀는 아직도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간 속에서 너무 이르게 그를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키며 임현식은 무너졌다. 방송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한동안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고 스스로를 깊은 고통 속에 가뒀다. 슬픔에 잠긴 그는 결국 천주교에 귀의하게 되었고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그는 종종 인터뷰에서 내 인생은 아내를 떠나보낸 날부터 멈췄다고 고백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닌 실제 그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 같은 진심이었다. 싱글이 된 이후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내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다. 그가 오랜 영위 인연을 맺은 박원숙과의 우정은 그런 상처 위에 피어난 따뜻한 꽃이었다. MBC 한지붕 세 가족에서 각각 순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세월이 지나며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JTBC님과 함께해서는 중년의 로맨스를 연출하며 대중에게 따뜻한 웃음을 전했지만 임현식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과거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원숙과의 우정에 대해 의지가 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내의 자리를 대신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몸과 마음도 점차 쇠약해져 갔다.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를 기억하는 팬들은 언젠가부터 그의 근황을 기사로만 접하게 되었다. 가끔 TV에 출연할 때면 앙상해진 모습과 굳은 표정이 눈에 띄었다. 그는 여전히 유머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말끝에 번지는 한숨과 눈가에 맺힌 물기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힘겹게 유지되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한때 한국 예능과 드라마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그는 말년에는 점점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임현식은 종종 하루가 너무 길다고 했다. 그에게 하루는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지내는 시간이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듣고 그녀가 쓰던 머그잔의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며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동반자와 살아가고 있었다. 이처럼 임현식의 삶은 무대 위에서는 웃음과 감동이었지만 무대 밖에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상실과 고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배우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슬픔과 회한을 담고 있다. 그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공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를 둘러싼 침묵과 시간 속에서 또 다른 고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1969년 서울이 아직 근대의 옷자락을 벗지 못했던 시절 한 청년이 MBC 일기 공채 탤런트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의 이름은 이면식.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는 그저 서민적인 인상의 단역 배우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시청자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화려한 미남도 아니고 권위 있는 카리스마도 없었지만 그가 등장하는 순간 화면은 따뜻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국민 감초 배우라 불렀고 그는 이 별명에 걸맞게 수많은 드라마와 사극에서 웃음을 책임지는 인물로 남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코믹하지 않은 오히려 묵직하고 아픈 파동을 가진 인생의 이면이 숨어 있었다. 이면식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단연 그의 충직함이다. 수십 년간 수많은 드라마를 거쳐왔지만 그가 이병훈 PD의 사극에 출연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었다. 때로는 타 방송사 드라마 출연까지 미루며 그는 이병훈 PD가 연출하는 작품에는 카메라라도 반드시 모습을 비췄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우 이면식이 연기에 대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다. 하지만 이 진심은 늘 순탄치 않았다. 그는 주당으로 유명했다. 당시에는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무려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렇게 재판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언론의 조명이 덜했기에 그는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심지어 자동차 광고까지 찍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다소 충격적이지만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8년 이후 삼진아웃 제도와 고령의 나이로 인해 그는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얼굴을 비치는 정도로 활동을 줄여나갔다. 2009년 그는 KBS에 출연해 이 모든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당시 분위기는 놀라움 그 자체였지만 그의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인간적인 공감과 안타까움을 안겼다. 그렇게 이면식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마주하며 또 하나의 진심을 보여줬다. 그의 삶은 언제나 무대와 진짜 인생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한때 음악을 전공하려 했던 엘리트였다. 양가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대학 진학을 꿈꾸었지만 인생은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다. 그럼에도 이 음악적 소양은 훗날 그의 영희 인생에 의외의 힘이 되어주었다. 대표작 한 지붕 세 가족에서 그는 아들 순돌이 앞에서 바이올린을 멋지게 연주하며 아빠도 처음엔 못했단다. 하지만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남긴다. 이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실패와 시도를 거듭해온 그의 인생 전체를 응축한 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다. 2014년 그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결국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에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사실 그의 농사와의 인연은 배우로 데뷔했지만 5년간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주시 장흥면에서 시작한 그의 농사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생존이었다. 그렇게 그는 땅과 가까이에서 삶을 다시 배웠고 그 진심이 전해졌는지 양주시의 홍보대사로까지 임명되었다. 그의 모습은 지금도 때때로 송추입구 근처에서 목격되곤 한다. 청테이프와 농사용품을 사기 위해 다이소를 들르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연예인의 그것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이웃,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 그러나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카메라 앞에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연기해온 장인의 품격이 숨어 있다. 2023년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하며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한층 야윈 얼굴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특유의 푸근함은 살아있었다.
그는 배우로서 언제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이미 그의 삶은 배우라는 틀을 넘어선 이야기로 확장되어 있었다. 지금 그는 단지 연기를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장면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이면식 선생님은 단순한 감초 배우 그 이상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곁에서 웃음과 따뜻함을 전해주셨던 그의 영인은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진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아픔도 겪었지만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인간적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농촌에서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기억 속의 이면식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함께였고 또 진실한 눈빛으로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안아줄 차례입니다. 과거의 잘못보다 그가 평생 전해준 따뜻한 마음과 연기의 가치를 기억해 주세요. 이면식이라는 이름은 단지 한 배우의 이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억과 감동이 깃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의 삶과 이야기에 사랑과 존경, 그리고 깊은 공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